12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이불 밖의 위험이라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약간 이렇게 움츠려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랑 여러분이 태그 매치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이 대하며 겸손하십시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즐겁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선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멀리 하십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십시오. Everybody,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본 약간 유부남들의 문자나 뭐 톡 내용 같은 걸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이게 어떤 문자나 어떤 톡이냐 하면 이 아내분을 살짝 그 공경하고 이 아내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남자분들의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서 어쩌면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보여주세요. 첫 번째 거 보여주시면 여기는 이분께서는 아내분을 마님이라고 이제 저장을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월에는 아시다시피 마님의 홍콩 출장과 눈 수술이라는 막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 이에 따른 이번 주말 PC방 나들이 사전 승인을 요청합니다. 시간 오후 2시부터 이길 오전 2시 전 귀가. 목적 밀떡 동호회의 건전한 놀이 문화 가로하고 음주 안함 가로 닫고 예상 비용 3만 원 가로하고 PC방 이용료 만원 밥 및 간식비 2만 원 승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남편 하고 3시 35분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3시 35분에 바로 답이 옵니다. No. Why? 왜요? 그러자 또 바로 답이 옵니다. 그냥. 이것으로 대화는 끝이 납니다. 또 이런 톡도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다. 나 오늘 야구장 가도 되나? 대답해. 바로 옵니다. 가지마. 승원이 내가 데리러 갈게. 어떤 분이 또 보내신 거 이제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분은 아내분을 저장 이름을 이렇게 해놨어요. 대주주님. 그리고 홈쇼핑의 한 자켓 사진과 함께 그 가격 그런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쏘리 잘못 보냈어. 대주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진이 안 뜨네. 이게 뭐야? 이제 뜨네. 슈트 이쁘네. 남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못 보냈어. 아저씨가 저렴하면서 성능 좋은 거 추천 좀 해달라고 해서 국산 브랜드면서 세계적으로 입을 수 있고 이중 자켓에다 외국 브랜드보다 보호 패드도 많이 들어가서 실용적이라서 국민 자켓으로 불리는 거라고 설명해줬어. 그리고 이번에 또 자켓 사진을 다른 사진을 보내줍니다. 어이쿠 또 잘못 보냈네? 내 외피 분리되는 이중 자켓이라고 보여준다는 게 잘못 보냈네? 미안. 밥은 먹었어? 대주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못 보낸 거 맞냐? 또 이야기해요. 자기랑 동시에 하다 보니 국민 자켓 봄, 여름, 가을 세 계절 전천으로 쓰이는 국산 브랜드 맥슬러 메쉬 이중 자켓 사진이 잘못 갔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몸집도 외국 사람보다 작은데 다른 곳에서 안 만드는 XXX 라지 사이즈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어. 밥은 먹었어? 아내분이 말씀하십니다. 밥 먹고 있다. 크크. 살아? 크크. 이쁘네. 적어도 이분은 허락을 받았어요. 그죠?
이 정도 정성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 남편분이 어디서 물건을 사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내분 모르게. 아내분 모르게인가? 여튼 읽어드릴게요. 와주시면 바로 계좌 이체로 거래 가능합니다. 잠깐 돈을 뽑아서 만나면 안 될까요? 계좌 이체해 주시면 그 돈은 와이프 것이 돼서 뭔가 저만의 것을 소유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으셔야 되는데 계좌 이체로 받을 거를 이제 현찰로 달라는 거죠. 계좌 이체를 받으면 대주주님 거가 되니까요. 이번에는 아내분이 남편한테 어디를 멀리 간다고 혼자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신나게 놀아. 거실에 대자로 누워 먼지를 흩뿌리며 놀아. 그랬더니 남편분이 이모티콘을 하나 보내고 여보가 없는데 어떻게 유유. 이모티콘이 쩝쩝쩝. 남편분이 말합니다. 아차. 그리고 다른 이모티콘을 다르셨어요. 이번에도 남편분이 이제 어떤 뭘 구입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국민은행이요. 입금 후 연락 주시면 내일 아침에 택배 발송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내무부 장관의 윤허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혼자는 5,000원 할인입니다. 허헛,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훅. 그럼 택배비 포함 정확한 액수를 알려주세요. 결제 통과입니다. 저도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서요. 유유 36만 원이요 라고 보내셨어요. 이걸 그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자,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계좌번호 준비해 주세요. 네. 참, 현금으로 안 되나요? 와이프 몰래 비상금 만드는 거라. 저도 부탁이 있는데요. 와이프가 동행할 것 같은데 가격은 25만 원으로 알고 있어서요. 또 다른 겁니다. 입금 확인했어요. 내일 애기 엄마가 보내고 송장번호 알려달라고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가정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빌게요. 네, 낚시 접지 않는 이상 가정에 평화는 없을 것 같아요. 크크크. 박스 외부에 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재성아 잘 써라. 이런 식으로 아는 형님이 주는 것처럼 잘 아시리라. 이 재성은 어떤 재성일까요? 천재성일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저기 죄송하지만 당첨받은 것처럼 종이에 축 당첨이라고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박스에 붙여서요. 유유. 전체적으로 이 글들이 유유가 많아요. 유유. 건담 베이스 당첨이라고 써드릴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이 보내주셨어요. 건담 베이스 9주년 추첨 이벤트 1등 PG 유니콘 플러스 LED 세트. 이런 느낌이면 되겠죠. 흐흐흐. 이거는 프라모델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예요. 여러분 되게 눈빛이 기대하는 눈빛인데 더 보여달라고? 굳이 더 찾으실 거 없어요. 어느 날 우리 아내분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남편 전화기를 뒤져보시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귀엽지 않습니까? 이 남편분들이? 그죠? 별로 안 귀여우세요? 약간 여러분 여자분들 표정이 이것들 봐라라는 표정인데 약간 귀엽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좀 약한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래도 이 남편분들 되게 착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이거 질문부터 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좀 착한 편이다. 번쩍 드세요. 네, 번쩍 높이 드세요. 왜 못 들어요? 착한 건데 번쩍 드세요. 몇 분 계시네요. 번쩍 드시고 들고 계세요. 번쩍 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분들 다 보이세요? 이분들이 저희 교회 공식 착한 분들이신 거예요. 공착인들. 그리고 이분들이 오늘 점심 사실 분들이십니다. 참고로 저는 아니에요. 근데 착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다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손은 들지 않았지만 여러분 보고 여러분 착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정도면 좀 착한 편 아닌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누구도 전 확실해요. 여기서 나는 악당인데 와 이런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본인은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는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살짝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생각해 볼 만한 것이긴 한데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착하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예요. 착한 것에 대한 약간 어떤 모습인가.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아이 딸이 둘이 있어요. 이제 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둘째가 이제 3학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뮤지컬 캐츠를 보러 갔습니다. 대전에 왔었거든요.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나 캐츠 봤다? 아무도 안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네. 대체적으로 손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군요. 네. 근데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뮤지컬 캐츠를 보러 갔어요. 근데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캐치 이제 뮤지컬이 좀 길잖아요. 내용이 뭐 한 시간 반, 2시간 하니까. 그래도 재미없어 할지라도 경험상 뮤지컬 한번 경험해 보라고 오리지널 팀이 왔다고 하길래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뮤지컬 티켓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제가 어떤 티켓을 샀냐 하면 가장 싼 티켓을 샀거든요. 가장 싼 티켓은 어디냐면 3층이에요. 3층. 예술의 전당 3층이거든요. 3층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제가 여기가 무대라고 하면 3층은 주차장 정도 되거든요. 한밭에 입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교회 뭐 티켓을 팔진 않지만 판다고 치면 가장 싼 티켓은 한밭에 입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가장 비싼 티켓은 어딜까요? 특별히 캐치는 젤리클석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앉기 싫어하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분들 표정 보세요. 벌써 당황했어요. 이 자리가 가장 비싼 자리거든요. 젤리클석이라고 막 10몇만 원, 막 15만 원, 16만 원 하는데 제가 산 티켓은 가장 싼 티켓에서 3층이었어요. 딱 가서 보면 3층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고양이들이 보이긴 해요. 뭔가를 막 하기는 했는데 그닥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갔는데 제가 생각보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캐치를. 저는 사실 중간에 살짝 졸았거든요. 캐치가 별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용이 별거 없어요. 고양이들이 한 마리씩 나와가지고 자기소개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래서 막 저도 보다가 막 졸다가 그랬는데 얘네는 너무 막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냐면 끝나고 나니까 얘네가 집에 와서 캐치 동영상을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캐치 뒷조사 다 하는 거예요. 어떤 고양이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둘째 아이는 얼마나 좋아하냐면 지금도 듣고 있고요. 노래를, 춤도 연습을 해서 다 외웠어요. 대단하죠?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애들이 소파에 고양이 자세로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면 뮤지컬을 좀 더 보여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티켓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얘기를 한 게, 그러면 너희들이 뮤지컬을 더 보기 원하니? 그랬더니 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티켓이 비싸니까 이렇게 하자. 너희들도 장난감을 끊자. 장난감 끊고 그 돈으로 뮤지컬을 가는 걸로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가 끊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것보다 얘들 장난감 끊는 게 더 어렵거든요. 얘네 막 손 떨어요. 눈 충혈되고 금단 현상 오는데 얘네가 장난감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자.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가. 그래도 대결하잖아요. 장난감 사는 것보다는 뮤지컬 보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얘네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 하면, 아빠, 그러면 그때 우리 캐치를 보러 갔을 때 아빠랑 같이 안 가, 제가 또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 그러면 이게 비싸니까 아빠가 같이 안 가고 너희 둘만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더 좋은 티켓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둘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왜냐면 저도 그렇게 뮤지컬 엄청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랬더니 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저번에 캐치 보러 갔을 때 아빠가 같이 안 갔으면 우리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마 그럴 수 있었을걸? 그랬더니 얘네가, 그럼 도대체 아빠는 왜 따라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저희 집 재미난 일을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저희 큰아이가 5학년인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초등학교는요, 반에 반장이 있지만 실제 옛날에 반장 역할을 하는 거는 회장이라고 생겼어요. 회장. 그래서 이제 각 반마다 회장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날 이제 올해 굉장히 이제 학기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저희 큰아이 조아가 어느 날 집에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회장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서 연설도 해야 되고 투표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선 투표까지 가서 우리 큰아이 조아가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딸 자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 축하한다. 막 그랬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얘가 막 회장 됐다고 막 그러더니 이제 동생이랑 둘이 막 노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노냐면, 난 이제부터 김 회장이야. 아빠 앞으로는 이제 김 회장이라고 불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은 이제 너는 사장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는 이제 김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김 회장이고 동생은 김 사장이래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끼어들었죠. 야, 그러면 넌 김 회장이고 또 동생은 김 사장이면 아빠는 뭐야? 아빠는 뭐야?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김 비서야. 그러는 거예요. 지들은 뭐 회장, 사장 하는데 저는 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래?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엄마는 뭐야? 그랬죠. 그랬더니 얘네가 갑자기 얼굴이 확 굳는 거예요. 확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는 대마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정해진 거예요. 김 회장, 김 사장, 김 비서, 대마왕.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 집의 얘기를 쭉 드렸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들었지만 저희 집 얘기를 딱 드렸을 때 우리 집의 구성원 4명 중에 누가 가장 힘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김 비서가 제일 힘이 없어 보이죠? 그잖아요. 김 비서가 제일 힘이 없어 보여요. 근데 저 재밌는 사실 뭔지 아십니까? 김 비서가 제일 힘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착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착하다는 것, 그것은 뭔가 당하고 내어주고 그것이 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착하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대답하는 게 쭈삣쭈삣하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내어주고 당하고 그러게 살고 있나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삐끗삐끗하게 걸리기 때문인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경 똑같이 얘기를 해요.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성경이 뭐 못되게 살라고 하겠습니까? 착하게 살라고 해요. 그러면서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을 보시면 들어보세요.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벌써 시작부터 굉장히 불쾌하지 않습니까?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즐겁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행동을 그치고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찾고 그것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주님은 선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멀리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착하게 사는 거는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내주고 당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흐르고 있는 어색한 침묵을 보세요. 착하게 사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근데 착하게 사는 게 진짜 힘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에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는 시카고라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시카고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이가 아직 없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내랑 둘이 그렇게 이제 시카고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생각에 크리스마스 때인가였던 것 같은데 부모님을 보러 갈 때가 됐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시애틀에 사셔요. 비행기로 한 4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당시에 시카고에 살고 있었던 제가 아는 동생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형 시애틀 갈 때, 오빠 시애틀 갈 때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만나 뵙고 싶다고. 그러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그 친구들도 끊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놀고 나서 그 다음에 밴쿠버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라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지리를 설명하면 시카고, 시애틀, 밴쿠버는 요쯤에 있는 거예요. 가깝죠.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애틀에서 밴쿠버까지는 차로 한 3-4시간 걸리거든요.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랬어요. 시애틀 사는 사람들은 밴쿠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도 사실 시애틀 살 때 아버지 친구분들 오시고 제 아는 사람들 오면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리고 이왕 데려다 주는 김에 그날 밴쿠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자.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확실하냐는 거예요. 그럼 문제 없다고. 네, 괜찮아.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데려다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애틀로 갔습니다. 재밌게 놀았어요. 부모님도 만나고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다음날 밴쿠버에 갈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형 그러면 내일 우리 데려다 주는 거냐? 알겠다. 문제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제가 여권을 놓고 온 거였어요. 캐나다가 외국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권을 놓고 오게 된 거예요. 어떡하지 막 그러게 된 거예요. 다음날 이 친구들이 밴쿠버를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어서 이제 저는 못 가게 됐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찾고 있었는데 대상자가 3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쁘다는 거예요. 다음날 우리 아버지는 필요할 때는 바쁘고 안 필요할 때는 한가하시거든요.
바쁘다는 거야. 뭐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바쁘다는 거예요. 자꾸 눈을 피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얘기하죠. 엄마, 그러면은 그 엄마 가실 수 있어요? 이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1시간 이상 운전을 하면은 막 기력이 빠지고 너무 힘들어진다고. 저는 사실 그 전에 몇 시간씩 운전하시는 걸 봤는데 막 눈을 막 피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누구냐면 바로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이 있는데, 문제는 제 동생이 제 말을 그렇게 잘 듣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아까 착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야말로 평생을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산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선의라서 그래요. 착할 선 오르르예요. 그래서 막 그 부담을 지고 살았는데, 제가 그나마 괜찮았던 이유가 저보다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산 사람을 봤어요. 누구냐면 제 동생이거든요. 걔 이름은 뭐냐면 정의예요. 그 뜻 그대로예요. 저스티스, 정의. 네, 그런데 그나마 제가 위로가 된 게 얘가 그렇게 정의롭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 괜찮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형제, 뭐 자매 그런 것들은 보면은 굉장히 막 부딪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집에 왜 이딴 거를 키우는지, 부모님이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키우던 게 있었습니까? 형, 동생, 언니, 오빠라고 부르는 것들. 이거 도대체 왜 키울까? 근데 이거 키우는 게, 난 집에 그런 게 있었다. 형, 언니, 동생, 오빠 그런 거. 손 들어보세요. 번쩍. 왜 안 드시죠? 빨리 드세요. 무남 동료세요? 번쩍 드세요. 난 집에 그런 게 있었다. 번쩍 드세요. 형, 언니, 오빠 번쩍 들고 계세요. 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나는 그거를 죽여버리고 싶은 적이 있었다. 그잖아요. 그죠? 늘 죽여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내리셔도 돼요. 제가 사실 이거를 밖에 나가면 집회 같은 데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청소년 애들한테 물어보면 남자애들, 여자애들 같이 앉아있거든요. 형, 언니, 오빠, 왜 부모님이 이걸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그 남자애들끼리 앉아 딱 번쩍 둘이 같이 들어요. 그럼 그걸 죽여버리고 싶은 적 있었어요? 그러면 딱 번쩍 막 들고 있어요. 그럼 둘이 싹 서로 쳐다보더니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2017년이? 막 이런 2018년? 막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 자매들이 앉아서 이제 그렇게 그냥 좀 그렇잖아요. 사실 형제들 자매들은, 그죠? 저도 제 동생이 이제 있는데 걔가 저랑 완전 반대 체질이에요. 저는 키가 180이 살짝 안 되고 이렇게 굉장히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 동생은 키가 180 넘고요, 몸무게가 막 450kg 정도 되거든요. 막 그래요. 등치가 굉장히 좋아요. 얘가 저보다 이제 연년생이에요. 1살 어린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보다 컸어요. 등치가. 얼마나 싸웠겠어요, 남자 둘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제가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아서 얘가 결혼하고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결혼 전이었고 어머니 안 된다 그러죠.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 사람이 저의 동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저랑 친한 동생 둘이 왔는데 얘가 이제 밴쿠버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하루 8시간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야 정희야, 네가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막 하는 거예요. 한참 이제 좀 발작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다가 진정이 돼서, 야 그래 너밖에 없지 않냐, 그걸 한 3번을 해서 결국 다음날 제 동생이 이 친구들 데리고 밴쿠버를 갔어요. 갔다가 오는데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오둠의 포스가 오고 있다는 것을. 밤늦게 얘가 오고 있는데 점점 막 저랑 저희 부모님, 제 아내 다 막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난리를 부릴까. 뭐 아니나 다를까 얘가 막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문을 딱 열기 시작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왕은 자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는 정의 왕국이래요. 본인이 곧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아줌마, 거기 있는 아줌마 빨리 가서 먹을 거 내놓으라고. 나 지금 오늘 밥을 못 먹었다. 그러더니 아버지를 보고 말합니다. 거기 있는 아저씨, 사실 몇 주 전부터 아저씨는 보기 싫었다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 그리고 저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난민 아저씨, 어서 와가지고 내 어깨를 주물러라. 그렇지만 제 아내한테는 또 잘해요. 형수님한테는. 형수님은 옆에 와서 제가 갔다 온 얘기를 들으세요. 막 그러면서. 나중에 이 친구들이 같이 가는 그 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괜찮았냐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동생이 운전하면서 말을 한마디를 안 했대요. 4시간 내내 같은 표정을 하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 동생이 착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그죠? 착한 일 했잖아요. 저희 가족들을 위해 이 친구, 제 동생이 희생한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이 행동이 착하게 들렸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한 건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아무리 착한 일을 했었어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그 착한 일을 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착하게 산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착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내어지고 당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더 나가서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착한 일을 했고 선하게 살았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조차도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한 거거든요. 그 동기 자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나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착하게 살라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이 대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삶 속에 나의 착한 행실이 쌓여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생각하시면 그건 역시조차도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위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시작점이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겸손하면 막 여러분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에잉 말씀하지 말아요. 어머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해대면서 스스로를 억지로 낮추는 것들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모두들. 진짜요? 진짜 그게 겸손일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사실 외모가 변변치 못해서요 라고 말하면 겸손한 겁니까? 아니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겸손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겸손은요 여러분 정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너 좀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요 잘 안 돼요. 하나님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작점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요. 나의 선행의 시작은, 착함의 시작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 그 겸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거기에서 출발하면 내 삶에 선행이 채워져 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선함은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너무 세거든요. 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 5월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영어권 교회가 있어요. CIC라고. 근데 지난 5월 첫째 주가 저희가 설교자를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때 없었고 요한 목사님도 안 계시고 내리 목사님 안 계시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누구를 지켜야 되지? 너무 막 급박해 오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저희 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정도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한 이 정도 되는 분이죠. 근데 이정도 전도사님이 진짜 똑똑해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일을 더 시켜보고 싶은 사람. 그죠? 딱 이정도 전도사님이 뭘 시켜도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정도 전도사님한테 영어 설교를 시키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도야 네가 이번에 우리 CIC 설교할 사람인데 네가 영어 설교 좀 해라 그랬더니 정도 전도사님이 저한테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 할 수는 있는데 딴 건 다 괜찮은데 영어는 진짜 제가 힘들어요. 영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영어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켰어요. 보여주세요. 네, 저기 CIC에서 우리 정도 전도사님이 영어 설교를 하는 건데, 근데 정도 전도사님이 진짜 똑똑해요. 왜 똑똑하냐 하면 영어 설교를 하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뭘 했냐면요 영화 설교를 한 거예요. 영화를 하나 골라서 그래서 영화를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화를 하면 말을 덜 해도 된다는 거죠. 영화를 보여주면 되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 목사님이 영화 설교를 하나?
말하기를 더럽게 싫어. 아무튼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했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나 봐요. 끝나자마자 이 CIC가 9시 반이잖아요. 저는 아마 그 당시에 다른 교회가 있었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끝나자마자 저한테 카톡이 막 오는 거예요. 이정도 선생님 막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다 망쳤어요. 막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다시 영어는 진짜 저 시키지 마세요. 영어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 너무 힘들었어요. 막 진짜 막 이만큼 왔어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진짜 힘들었나 보다. 그랬나 보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있다였던 것 같아요. 정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여름에 저희 청년 공동체 벤치에서가 어디죠? 제천에 아웃리치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이제 교회가 뭐 좀 교회 부서진데 수리도 좀 해주고 주일학교 그 동네에서도 해주고 뭐 그런 농촌 지역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선임 목사님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여름 한 두세 주가. 왜냐하면요, 그때가 캠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다른 교회 캠프 같은 데 다니면서 용돈을 버는 시기거든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저한테는. 바짝 그때 벌어야 돼요. 물 들어올 때 놓쳐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딱 시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벤치에서 거기를 가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뭐냐 하면 그냥 잔업인 거죠. 엑스트라 워크.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어요. 그건 어렵다. 그랬더니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꼭 왔으면 좋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내가 날짜는 잡아놓을게. 지금은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나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난 거기를 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대요. 그러면 알겠다고.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만 안 들어와요. 어떡하지? 이거 진짜 제천 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제천 가기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제주도에서. 제주도 어떤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왔는데, 근데 이게 일반 요청과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써니 목사님,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와서 설교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번에 오시는 김에 아예 휴가를 여기서 제주도 푸른밤 그 하늘 아래서 보내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대주겠다고. 비행기표, 숙식 다 대주겠다고. 그게 딱 온 거예요, 전화가.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죠. 아내가 듣자마자 벌써 가방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딱 그날에 저희 벤치에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청년들인데 라고 제가 제주도 그거를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천을 간다 그랬죠. 제가 왜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뭐 박수까지 치세요. 예,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이 돼서 제천을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천 엄청 멀어요. 여러분 제천 가보셨어요? 함부로 갔다간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전 미국보다 제천이 더 먼 것 같아요. 근데 끝이 없어요. 막 한참 가는 거예요. 막 갔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시간을 맞춰서 갔어요. 딱 그 시간에 맞게. 딱 가서 도착을 했더니, 또 정말 대단한 건 청년들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분위기일까, 이게. 진짜 오셨어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그래서 뭐 먹을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벌써 밥을 다 먹었대요. 먹을 것도 없고, 청년들은 진짜 오셨어요? 그러고 있고, 이게 무슨 분위기야?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컵라면이 있고 빵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빵이냐면 그 베이커리 뭐 이렇게 빵집에서 파는 빵이 아니라 슈퍼에서 파는 빵 있잖아요.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이거 먹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라도 먹겠다. 그래서 제가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라면을 먹으면서 빵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슬금슬금 오더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원숭이 구경하듯이 주위에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보면서 그들이 막 사진도 막 찍고,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하나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게. 그런데 이거를 또 정도 전도사님이 이 사진을 가지고요,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저희 스텝 카톡방에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뭐라고 멘트를 달았냐 하면 제천에 왔더니 노숙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받나. 라면을 먹었어요. 그래도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이제 애들이 오면 설교를 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다. 근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정도전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주일학교도 할 건데요, 여름 성경학교 하고 할 건데요,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했고, 이거 당연히 누굽니까 대상이?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왜 아이들이 안 오나? 그러고 있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정도야 왜 아이들이 없지? 그랬더니 목사님 애들이 아니라 우리한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당연히 제 레파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게 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애들을 위해 준비했지. 정말 제가 당황했어요. 사실 라면보다 이게 더 당황스러웠거든요. 야, 내가 준비한 게 없어. 정도전 선생님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요? 허허허 그러는 거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준비한 게 없다는데. 그러더니 우리 그럼 찬양 시작할게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는 10분 정도 되는 동안 미친 듯이 뭔가를 준비한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다 찬양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하기는 했어요. 막 하겠는데 제가 진짜 많이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 오면서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정도가 그때 내가 영어 설교를 시킨 게 정말 싫었나 보다. 얘가 이따위로 나한테 이걸 되갚는구나. 하지만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힘들었었나 보다. 그때 영어 시켰던 게. 나 너무 정말 그래서 제가 마음에 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힘들었다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진짜 힘들었구나. 힘들었겠다. 너무 막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3주 있다가 영어 통역을 시켰어요. 저 때도 얼마나 하기 싫어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내가 시키는데 해야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거예요. 왜 우리가 착하게 살기가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우리의 자아가 있단 말이죠. 되게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착하게 산다는 걸 한다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어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자아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그것을 한다고 해도 그건 누굴 위한 건지 아세요? 나 스스로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착함이 여러분의 삶에 왜 있습니까? 그 자아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선함을 원하시긴 하시되 그 선함의 시작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겸손함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난 부족한 존재예요. 내 삶에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삶의 선함이란 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후반부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때로는 옳은 일을 함으로써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누구만요?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착해야 되는 순간들이 수없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쉽지 않아요. 이것까지 내가 착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나? 이렇게 내놓아야 되나? 여러분의 의지로는 어려워요. 그때 이를 악물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만이 내 삶의 선함이란 것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미국식 농담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미국식 농담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해도 읽어드릴 거예요. 어떤 분이 아내가 실종됐어요. 아내가. 그래서 그 실종된 아내를 찾으려고 그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한테.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왔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왔는데요. 찾아놓은 걸 찾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서로 대화하고 계셔보세요. 뭐 어떻게 지내는지 찾았네요. 자, 그만 얘기하세요. 남편분 이제 경찰이 왔어요. 남편분이 말합니다. 어제 제 아내가 실종됐습니다. 어제 쇼핑을 하러 갔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분이 말합니다. 아내분 키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남편분이 말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분이 말합니다. 좀 날씬한 편이십니까? 좀 건강한 상태십니까? 글쎄요, 확실히 날씬하진 않고요. 하지만 굉장히 무작정하게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형사분이 말합니다. 눈 색깔은 어떻게 되시나요? 미국이니까요. 글쎄요,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요. 그럼 머리 색깔은 어떠세요? 글쎄요, 머리 색깔을 시도 때도 없이 바꿔왔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옷을 입고 나가셨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나갔는지도 확실치는 않네요. 혹시 운전을 하고 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차의 색깔은 뭐였습니까? 검은색 아우디 A8 차량이었는데요. 3.6 V6 엔진이었고요. 333마력인데 사실 LED 전조등을 가지고 있고 문을 열면 왼쪽 부분에 약간 스크래치가 나 있는데 멀리서 보면 그렇게 눈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까이서만 보면 보는데 제가 사실 그것을 금방 고치러 갈 예정이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이 남편분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형사분이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 선생님께서 잃어버리신 차는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착하게 살기 어려운지 아세요?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착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막 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려야 되는지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의 고집을 잃어버려야 되는지, 나의 자존감을 잃어버려야 되는지, 나의 자존심을 잃어버려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뭘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거든요. 착하게 산다는 건 나의 착함의 의지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쌓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아까 여쭤보았던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착하게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정도면 착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거 말고, 네 판단에 착한 거 말고, 정말 네 삶 속에 나의 하나뿐인 아들이 채워져 나가고 있니라고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낮아지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져 가고 있으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을 채우고 계셨어요?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인정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한 거 다 아시잖아요. 내 삶에 조금 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자존심 잃어버려도 돼요. 나의 물질도 잃어버려도 돼요. 나의 시간도 잃어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는 다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짐이나 생각,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들어오실 때 받으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의 결단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